이번 주에 정말 폭우가 내렸죠. 비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 영상 듣고 계신다면 꼭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이고 지금 10시 35분이거든요. 1시간 전쯤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치보다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잘 나온 거죠. 선물 지수들을 보니까 시장이 반기는 모양새예요. 코어 CP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CPI에서 에너지랑 푸드 관련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게 이제 코어 CPI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 연준에서는 코어 CPI를 중심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어 CPI가 중요한 거고요. 어찌됐든 유가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CPI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기대보다 조금 더 이제 낮게 나왔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이랑 동일하게 5.9%가 나왔네요. 저번 달에도 5.9였죠. 제가 뉴스를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객관적인 수치만 보고 해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아라. 장기적인 추세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이제 발표된 CPI 수치를 보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리고 5.9 근원 CPI 자체가 변동이 없었다. 즉 추세 하락이 아니고 추세의 전환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증시는 반기는 모양새지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절대로 인플레이션의 하락 전환은 아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CPI가 8.5%, 근원 CPI가 5.9%라는 거는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를 낮은 폭으로 올리게 하는 구실이 되기에는 아직도 너무 높다. 물가 상승률 자체가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전히 50bp 이상 인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증시 자체는 화색을 보이고 있지만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학생이 수학을 늘 30점을 맞았어요. 늘 30점을 맞던 학생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30점을 맞겠지 예상을 했죠. 근데 4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정신 차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부 좀 해보려나? 뭔가 좀 의지가 불타오르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점 맞던 학생이 4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건 아닌 것처럼 CPI 자체가 9.1에서 8.5가 됐다고 해서 물가가 꺾인 건 아니다. 특히 근원 CPI 자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30점 맞을 거라고 기대했던 학생이 40점을 맞았다고 해서 부모님 기분은 좋겠지만 그 학생이 공부를 앞으로 더 잘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모님 기분은 좋겠죠. 나아졌으니까. 그게 지금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미국 증시,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었고 반등 추세의 저항선에 위치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더 계속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증시에서 약간의 더 상승세는 있겠지만 계속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 지금 경제는 침체기의 연장선 상 위에 있다. 이렇게 계속 바라봐 주셔야 돼요. 왜 계속 초측에 침체기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즐기세요. 이 반등을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보유하고 계실 거잖아요. 반등 나오고 시세 줄 때 충분히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추세는 하방이라는 거를. 왜 계속 하방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오늘 한 가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포도 한 송이에 14,000원이다. 이거 사 먹을 수 있을까? 이제 돈 없으면 포도도 못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아마. 물가가 얼마큼 높은지. 또 요즘 옛날에 유행했던 만원의 행복 이런 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하루에 10,000원으로 산다. 이런 것들. 작년만 해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물가 상승이 결론은 금리의 상승을 유발시켰죠. 물가가 적당히 높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죠. 근데 물가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를 가지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1년에서 2년 정도 보통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경제가 흘러가면서 지난 기간 동안 수차례 인플레이션이 왔었고 다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결론은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는 무너졌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드러켄 밀러라고 아시나요? 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분인데 30년간 매년 30% 수익이었나? 하여튼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도 한두 달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마찬가지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의 수치가 그 인플레이션의 수치에 도달해야지만 된다. 역사상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잡은 적 없다. 뭐 팩트니까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여러분들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연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한 70%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제 말을 듣고 헛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시면 됩니다.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항상 변화가 있죠. 변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 공급망 이슈가 가득하죠. 근데 지금 느닷없이 다음 달에 갑자기 러시아가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공급망 이슈들이 해결이 되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뭔가 해결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알 수 없는 미래예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가능성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꼬라지는 분명히 침체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엄청난 문제, 중국에도 문제, 중동에도 문제, 다 문제죠. 그런 지뢰밭 위에서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항상 변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투자하면 안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반은 현금으로 항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라는 것도 뭐 일주일,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반년, 1년 이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길게는 뭐 3년, 5년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 주식을 무슨 룰렛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해놓고 이제 오르겠지 하고 투자해놓고 못 오르면 이제 충격 먹어서 욕하고 매도 버튼에 손가락하고 잠 못 자고 덜덜거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어차피 손실로 갈 거고, 그렇게 하실 거면 작은 금액으로 해서 손실이 나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항상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라. 그 원칙을 종이에 적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원칙과 투자 소신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게 주식판이고, 그러니까 너무 룰렛 하듯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을 장기적 관점으로 앞으로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매도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그런 회사들은 더 사 모을 거고요. 그만큼 제가 앞으로 2년 뒤, 3년 뒤 바라보는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에서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몸에 힘 빼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힘을 좀 빼고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하루하루 너무 지치지 마시고, 투자라는 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항상 공부하고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돈도 들어오지, 하루하루 몸에 힘 바짝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돈이 들어올 리도 없고 건강만 상하니까요.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들, 주식들은 계속 조금씩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폭우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된 상황이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을 생각하는 남자였습니다.